그런데 이 국민약이요 예, 예. 유일한이 아니라 유일한의 아내 덕분에 탄생했다는 거예요. 원래? 바로 저 사람이 유일한의 아내 호밀인데요. 우와. 사람들의 상처 예발을 연고가 좀 필요하다. 뭐 이렇게 먼저 건의한 사람도 아내 호밀이라고 하고요. 유일한이 미국에 있을 때 이 중국계 미국인인 호밀이하고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 호밀이가 당시 인기 많았던 유일한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유일한과 결혼을 하게 된 호밀이가 유일한이 한국에 올 때도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. 자, 그런데 호밀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? 미국 내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여성 최초의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. 그러니까 유일한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약을 수입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때 이 아내인 호밀이가 적극적으로 도와를 준 거죠. 부부는 닮는다더니 유일한도 그렇고 아내까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약까지 만들고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다. 이 국민을 위하는 약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양강장제가 막 이렇게 돈을 벌고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이 자양강장제를 먹게 되면 이제 피곤했던 국민들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자양강장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막 교감신경 흥분제인 카페인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. 한 직원이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도 자양강장제 팔아서 돈 좀 벌자 했더니 유일한 씨께서 화를 버럭버럭 냈다고 하십니다.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이 유일한님의 철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. 오히려 원료를 팍팍 넣어라. 막 이런 철학을 지켜냈다고 하더라고요. 유일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증언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기록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좀 독특해요.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? 라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같은 게 있었대요. 근데 그거를 굳이 유한양에서 사서 수출을 해줍니다. 뭐 사실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굳이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걸 보면 좀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기업의 경영인들과는 남다른. 다른 분이셨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위한 약을 개발했던 YG약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. 약을 아무데나 버리고 다닌다? 버려요? 도대체, 예,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? 근데 당시에 YG약에 입사한 홍병규라는 사원이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회사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했다고 해요. 어느 날 한밤중에 이 회사로 전화가 걸려옵니다. 따르르. 네, YG약입니다. 네, 여기 해주에 있는 병원인데요. 여기 맹장염 환자가 있는데 주사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갑니다. 지금 당장 주사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? 해주요? 해주? 모르잖아. 이거 홍사원 어떻게 했을까? 숙직이에요. 밤에 전화가 와요. 해주에서 약 좀 보내달래요.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? 우리 일반적인 사원이라면. 다른 부서로 돌리죠. 그죠? 근데 맹장염으로 사람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창고로 달려갑니다. 홍사원이 그 주사약이랑 다 꺼내가지고 옷이랑 뭐 종이랑 이렇게 깨지지 않게 돌돌돌 말아서 서울역으로 달려가요.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해주러 갈 수는 없잖아요.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경의선 기관사한테 부탁을 합니다. 이 약 없으면 진짜 사람 지금 죽습니다. 제발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해주역을 지날 때 이걸 좀 바깥으로 창문 밖으로 던져달라. 뭐 기관사도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거죠. 결국은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해주병원에서는 그 기차에서 던진 약을 받아들고 기적적으로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. 야, 이건 좀 이제 아주 그 블록버스터급의 스토리인데 이거 해산물을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아니면 그저 안쓰럽다면 그냥 가져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긴 하죠. 혼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. 다음 날에 이제 이 한밤중에 일어났었던 이 일을 그 유일한 선생님 듣고 바로 이 사원, 이 홍사원이죠. 홍사원을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당연히 이 사원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바짝 긴장했겠죠. 긴장했겠죠. 쫄아가지고 이제 갑니다. 근데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나? 정말 대단하군. 칭찬을. 하면서 사람을 구해낸 사원을 칭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. 사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약이든 유리병이 깨지지 않게 특수 포장 용기를 제작을 했대요. 던져도 되게. 네. 그리고 이 기관사가 약품 용기를 던지면 지방의 병원의 직원들이 나와서 수거해 가는 것이 관행처럼 됐답니다. 그 이후부터는. 생각이 좀 남달랐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. 또 이런 일에 굉장히 진심이셨던 분이었던 거죠. 그래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직원분에게 직접 들어봤어요. 그래요? 뭐 유한은 뭐 말씀드린 그대로 고지식하고 정직한 회사였고요.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유한의 신조에 대해서
단체로 선언을 합니다. 그 내용이 정직성,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이 나면 사회 환원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가실 때 일반석을 타셨어요.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안 타셨습니다. 연고지가 미국이라서 미국 여행을 자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꼭 일반석을 타셨어요. 그 정도로 검소하셨고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회사 임원들도 해외 출장을 갈 때 일반석을 탔습니다. 아마 2000년대까지 아마 일반석들을 탔던 것 같아요. 저건 미담이 아니지 않아요? 아, 요거 미담 느낌은 아닌데. 진짜 근데 실제로 이제 유일한 청렴 결백한 기업이 네.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는 이 유일한이 사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Y 제약의 별별 트집을 다 잡습니다. 뭐 니네 미국 회사 아니야? 하면서 뭐 시비 걸기도 하고요. 뭐 위생 기준 들먹이면서 회사에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기도 하고. 근데 별짓을 다 해도 뭐 털끝만큼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. 거기다가 이제 흔히들 뒤집어 올 수 있는 게 세금인데 세금도 꼬박꼬박 너무 잘 내는 거예요. 이야. 이 여담인데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유일한이 좀 오게 튀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이제 정부가 당시만 해도 기업인들한테 정치 자금 같은 거 요구할 때 유일한이 유일하게 말을 좀 듣는 동 마는 동이 됐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건 피곤한데. 그죠? 당시에 혐의를 아무거나 좀 씌워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요. 네. 그래서 아무리 털어도 미담만 나와. 진짜 쓸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을 부릅니다. 불러. 예.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씨에게 표창장을 주는 사진이거든요. 세금 납부에 모범을 보여 국가 산업 신장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어 영예의 최고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. 돈 안 주니까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감동받아가지고 표창장을 역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점점 사업이 커지고 외국과의 거래가 이제 많아지니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겠네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직원들이 아들을 좀 데려오면 어떠냐고 사장님 아들 미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미국에 살던 아들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부사장을 맡기는데 그 금수저 낙하산 인상 아니에요? 뭐 낙하산은 맞죠. 근데 내 회사 내 아들 이제 시킨 거거든요 부사장. 자 근데 시장은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일까지 배운 사람이니까 안 맞아요 마인드가.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그 정 같은 거 있잖아요. 한국 스타일 이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선 회사에 들어와서 이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일 처리를 하니까 직원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. 아들이 경영을 지켜보던 유일한 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? 아들을 보고. 잘해라 이렇게 했죠. 아니 잘랐어. 잘랐어요? 진짜요? 퇴출. 바로 퇴사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야. 열정없다. 요 무렵에 또 사고를 한번 쳐요. 아들이 사고를 한번 칩니다. 그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밤 늦게까지 다니다가 통금에 걸렸던 적이 있대요. 아니, 아버님 지금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. 그러니까. 이 말이 돼? 그러니까요.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 퇴출. 큰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. 아,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는. 아, 성공이랄게요. 무슨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저는 큰 음주운전도 사고 낸 아니고. 줄 알았어요. 사고 아니고 5급 스포츠카라고 그러잖아요. 아, 뭐 스포츠.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? 예림이가 혹시 비슷한 일을. 이건 get out. 자, 그런데 이렇게 완전 무결한 유일한에게 은밀한 비밀이 있었어요. 비밀이요?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돌아온 거잖아요. 21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실은 은밀하게 만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누굴까요? 유일한 선생이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 서재필 박사입니다. 우리나라에 온다고 서재필 박사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더니 서재필 박사가 그 판화를 주면서 당신은 성도 버들유자니까 그래 버드나무처럼 크게 자라가지고 큰일을 하라. 그러면서 그걸 준 건데 그것이 바로 양형의 그 상징적인 상표가 된 거지. 아, 저거구나. 서재필 박사. 예. 이 서재필 박사는 미국 사회에다가 이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홍보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잖아요. 뭐 유일한의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일한도 이 멘토였던 서재필 박사처럼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이제 유일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제에 빌붙거나 변절하지 마라.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.